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네. 바로 이 복잡한 세상에서 대체 누구 말을 믿고 따라야 할까 하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뭐랄까 정보는 너무 많고 맞아요. 또 각자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럴 때 더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어떤 조언이 당신에게 정말 필요할지, 또 왜 가끔은 소통이 이렇게 어려울까,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제안부터가 상당히 실용적이에요. 지금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하죠. 아무리 대단한 말이라도 내가 지금 소화가 안 되면 그건 소용없다? 이런 뜻으로 들리던데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권위에 주눅들 필요 없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든 불경이든 아니면 유명한 사람 조언이든 간에요. 지금 당장 내가 듣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그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아직 나한테는 때가 아닌 거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료 비유가 재밌잖아요. 평소에 한 60cm 보폭으로 걷는 게 편한 사람인데 네네. 억지로 80cm로 걸으려고 하면 부자연스럽고 다칠 수도 있는 거고요. 듣고 보니 화가 와닿네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조언을 억지로 따르려고 애쓰기보다는 네네. 지금 내가 딱 이해하고 이건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에 나를 좀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점, 이것도 흥미로운데 닮고 싶은 사람의 말을 따르라고 제안해요. 닮고 싶은 사람이요? 네. 당신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혹은 저 사람 삶은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 자료 작성자분의 경험담이 되게 솔직해서 인상 깊었어요. 근데 저도 그 부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그분들 삶의 방식을 따르고 싶지 않았다라거나 네. 아니면 유튜브 강연자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분위기, 그런 전체적인 모습이 내가 닮고 싶지 않으면 아예 내용 자체를 안 듣는다. 이런 기준이요. 좀 직설적이긴 한데 근데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력이나 신뢰라는 게 단순히 말의 내용만으로 결정되진 않거든요. 하긴 그러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렇게 닮고 싶은 대상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군요. 네. 그리고 그 변화가 오히려 되게 자연스럽고 건강한 성장이라는 거죠. 당신의 가치관이 변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자, 그럼 이런 개인적인 기준 말고요. 우리가 보통 의지할 법한 상식은 어떤가요? 이 자료는 현대사회에는 더 이상 보편적인 상식은 없다. 이렇게 꽤 단호하게 말하던데요? 네, 그쵸. 예전처럼 작은 공동체에서 살 때는 통했을지 몰라도요. 네. 지금은 80억 인구가 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기가 어렵죠. 당장 가족끼리도 생각이 너무 다를 때가 많고요. 하긴 그래요. 자료에서 그 예로 든 게 소위 조국 사태 같은 경우인데 어떤 특정 집단에게는 자녀 스펙 관리하는 게 그들 나름의 어떤 상식이었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전혀 상식이 아니었던 것처럼 상식이라는 게 얼마나 상대적인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판단을 떠나서 현상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레퍼런스라는 단어 자체도 예시로 들었죠. 맞아요. 마케터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용어인데 다른 분야 사람들은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지식의 저주라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건 당연히 남들도 알겠지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더 어려워지는 거군요. 왜 가끔 진짜 가까운 사이인데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는지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요, 자료는 경청하고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경청과 자연스러움. 네, 상대방 말을 일단 끝까지 듣고 그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관점으로 저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소통의 기본이라는 거죠.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써도 서로 이해하는 깊이는 정말 천차만별일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행동하라는 조언도 되게 와닿았어요. 억지로 하는 건 결국 탈난다. 맞아요. 진짜 내가 이해하고
내 것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막 놀러 갈 생각하면 깨우지 않아도 벌떡 일어나듯이요. 네, 딱 그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너무 어떤 특정 사상이나 신념, 종교 같은 거에 갇혀서 세상을 딱 재단하려고 하는 태도, 이걸 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편협해지는 거요? 네, 나와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진정한 소통은 불가능하겠죠. 자료에서도 정치적으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상대방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거라고 강조하고요. 그러면요, 처음에 나왔던 조언 있잖아요. 듣기 힘들거나 어렵거나 담고 싶지 않은 사람 말은 피하라는 거. 그건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 그건 약간 듣는 훈련이 아직 좀 부족할 때, 그럴 때 일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방편? 그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아하, 임시방편. 네. 궁극적으로는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내가 배울 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깊은 듣기 능력, 이걸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좀 불편한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성장이 시작되는 걸 수도 있고요. 와, 정리가 되네요. 오늘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고민될 때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저 사람을 닮고 싶은가, 이 두 가지 기준을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식의 함정을 보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깊은 경청, 그리고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러운 받아들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진정한 이해는 때로 불편함 속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만약 당신의 현재 레퍼런스 포인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듯한 어떤 정보나 조언을 딱 만났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당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새로운 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